안녕하세요. 동생나입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살아남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 있거든요. 좀 많이 아팠었는데, 오늘은 좀 살만해서, 일단은 업로드 못한 것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좀 주저리 말씀드려볼까 해요. 목이 좀 아프기도 하지만, 뭘 말씀드릴 거냐면, 뭐 이거 많이 보시죠? 이런 거. 지금 요즘 뭐 어딜 가나 뭐 이런 거 띄워놓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걸 보시는 목적 자체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해 놓고 해놓은 이유가 뭐 전날 어땠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섹터별 추세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실 때 뭐 전날에 뭐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네 뭐 이런 것보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바꾸시고 위크로 보시고, 아, 한 주간 어땠나 추세가, 한 주간 에너지 오일 가스 쪽이 좀 강세였고, 테슬라가 생각보다 한 주간 좀 강세였고, 뭐 여전히 기술주 쪽 좀 이쪽은 안 좋고 뭐 이런 추세들 있죠. 그리고 한 달로도 바꿔서 보시고, 한 달 놓고 보면 아, 엄청 약세였는데 마찬가지로 에너지 업종만 강세였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주로 봤을 때 에너지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다른 쪽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뀐다. 즉 이런 것처럼 순환매를 위해 어떤 섹터별로 변화 양상들을 보는 거죠. 이게 주식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가 섹터별로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이제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강세 업종이 있고 약세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은 상황이고, 물론 기름값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에너지 섹터, 일주로 봤을 때도 이 에너지 섹터 쪽이 좀 강세인 걸로 봐서는 여전히 시장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1일 말고 1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 지금 어느 섹터 부분에 조금 강세가, 매수세가 있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개월로 바꿨을 때 또 어느 부분이 좀 강세였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좀 보기에 좀 속된 말로 간지나잖아요. 이렇게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펴놓고 뭐 이렇게 하루 원데이 이거 봐봤자 별 의미 없다, 이런 게 있는 거는 이렇게 추세와 섹터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이거는 기준금리, 파란색이 기준금리, 이 빨간색이 근원 CPI예요. 제가 이렇게 겹쳐봤는데 지금 역사상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고 있고 역사상 가장 급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죠.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순간 물가가 이렇게 좀 잡히는 모양이 나오면 금리를 올리지 않고 플래트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내리면 이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금리를 다시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를 올려요. 이렇게 올리죠. 올리는데 물가가 안 잡혀요.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려요. 이거 지금 거의 6%네요. 뭐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올려요. 공격적으로 계속 올려요. 그냥 다 무시하고 올려요. 그러면 리세션이 오면서 갑자기 떨어진다, 물가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를 잡지 못하고 금리는 높아지는, 그리고 경기는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금리 올려서 리세션을 만드는, 침체를 만들어서 물가를 잡는 시나리오인데, 저 원래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고,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 이제 페드의 행보를 보면, 파월이 말하는 거나 최근에 그런 행보들을 보면 이제 공격적으로 계속 올릴 확률이 있다. 뭐 4%까지는 기본으로 갈 거고 그 이상으로 올릴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물가를 이제 리세션으로 물가를 누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더 확률적으로 현재 높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한국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일단 역금융 장세는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역금융 장세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실적 장세가 펼쳐지게 돼요.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되면은 이제 역실적 장세가 펼쳐지게 될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역실적 장세가 오면 주가는 크게 흔들리고 리세션의 공포에 휩싸이며 주가는 더 한번 떨어질 거다. 제가 보는 시점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투자 자금 같은 경우에 주식으로 가지 않고 다 채권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채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굳이 주식해서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 주식해서 손해 보느니 채권 안정적으로 투자해 놓고 나중에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까지 올라서 이득까지 보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 돈들이 다 몰리고 있고, 그래서 또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공중파 TV에서 경제 채널에서 어떤 거를 우연히 봤냐면, 달러에 투자해라, 미국 달러에 투자해라, 뭐 이런, 지금은 킹 달러 시대였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오는 걸 봤죠.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와서 킹 달러 시대라고 달러를 투자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시죠? 지금은 달러의 상승에 베팅해야 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달러 하락에 베팅해야 된다. 그럼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달러가 나와서 아시아가 됐던 유럽이 됐던 그 어디가 됐던 저평가된 자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런 자산들,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이 앞으로 역실적 장세를 맞이하면, 더 두들겨 맞으면 진짜 싸질 거란 말이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 뭐 항생이라든가 이런 중국 주식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중국 주식 얘기하면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돈은 공평한 거예요. 그런 거 없고 싸고 분명히 돈이 될 만하면 자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항생지수 보시면 역사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중국 투자에 대한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산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돈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욕하시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 두들겨 맞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장기 채권 ETF 매수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고, 레버리지 이미 가지고 있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늘려가면서 인버스로 또 이렇게 상세 투자라고 할까요?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전체 포션이 100%라면 30%, 한 35%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마통도 다 메꾸고 현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주식 안 하고 이자 같은 것들 안 나가게 좀 이렇게 메꾸는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요즘 같은 때에 도움이 돼요.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거나 조금 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다. 지금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요. 지금 이 물가 상황, 금리 상황 보세요. 이거 역대급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막 주식을 돈 조급하게 벌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공부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다 때려 박으세요. 투자하세요 그냥. 그리고 손실 봐도 다 또 사시고 뭐 각자 영양껏 자산을 잘 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요즘 본의 아니게 계속 매크로적인 요소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매크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 그 다음에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이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삼리라고 저는 부른다고 했고, 지금 보면 저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는 악화돼 있고 심리는 아직까지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 다가올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 보면 무리하지 않고 지금은 다음 상승장,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를 두들겨 맞고 아니면 어디선가 뭔가 문제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리셋되고 뭔가 다시 이제 시장이 다시 성장할 때, 그때 어떤 주식을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어디로 더 포션을 밀어 넣을 것인가, 어느 섹터로 밀어 넣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는.
패드워치 보시면은 다음 기준금리 인상은 0.75가 될 거고 0.75를 하면 오히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면 1을 안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앞으로 업로드 차근차근 해가면서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이 좀 많이 아프고 해서 여러분들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환절기니까 감기도 좀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